안녕하세요. 우리 주인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5세의 유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다음 편으로 오늘은 6세의 유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세에 또 도움이 되셨다는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6세도 제가 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컸다, 이런 분들이 5세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5세에 비해서 6세 아이들은요, 글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6세 아이들은 이제 이름 정도,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가르치셔야 돼요. 5세 때는 그림처럼 내 이름을 보고 이게 내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내 활동지, 내 책, 내 물건에 어느 정도 완전히 또박또박은 아니어도 쓸 수 있을 만큼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더 빠른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도 가능해지는 연령이 또 6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6세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선생님들이 갖는 장점은 부담이 없어요. 6세 아이들은. 5세 아이들은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크고요. 7세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글씨와 수학, 한글과 수는 좀 깨우쳐서 보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좀 크기 때문에 활동의 제약도 많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이 좀 많은 연령이라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6세는 딱 중간에서 5세 때 기본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돼서 올라왔고 또 아직 7세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월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또 이때는 신체가 더 많이 발달합니다. 6세 때도 마찬가지로 그 활동이 조금 더 이제 큰 틀의 활동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지하고 조금 더 이제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 5세에서 기본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왔기 때문에 5세보다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차이와 그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과학 영역에서 탐구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5세 때까지만 해도 탐구를 할, 과학 영역에서 관찰을 할 때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이제 본 것을 표현하던 아이들이 6세가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속성을 조금 생각해서 이 잎이 나오기 전에는 뭐였지? 그래, 이런 이런 씨앗에서 이런 잎이 나왔지. 그래서 이 잎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관찰해봤더니 이것이 꽃이 되었네? 이런 속성들을 어느 정도 순서대로 알 수 있는 나이가 돼요. 6세 때는 조금 더 전, 중간, 후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사물의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틀린 그림 찾기 그런 것들을 좀 찾기 활동을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논리력을 빙자해서 참 똥꼬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자기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되게 논리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5세 때보다는 많이 논리적이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논리적인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이것을 말해서 저 선생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난 이건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용감한 생각도 갖기도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아이 말이 100%가 정답이라서 못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논리력을 가진 빙자한 그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이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말씨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선생님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생각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생각도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그래,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말씨름해서 내가 그 아이를 꼭 이기려고 하신다면 그건 참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또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해서 친구의 이름을 좀 더 빨리 외울 수도 있고요.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집에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말하는 시기가 또 6, 7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6세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어제 우리 엄마랑 아빠랑요 자동차 가지고 되게 크게 이야기하고 크게 싸웠어요. 엄마는 자동차 아빠한테 사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가 자동차 사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가 사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웠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기억력이 조금 발달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100%는 또 믿지는 마세요. 기억력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기억이 되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 편에 좀 유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기억하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좀 신경 써서 듣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또래 아이들의 관계가 조금 더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5세 때는 놀이에 의해서 그 놀이에 있었던 아이가 내가 놀고 있는 곳에 그 아이가 왔으면 그 아이랑 같이 노는 거고, 그게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지만 6세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별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되면서 또래 친구, 특히 같은 동성애 친구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성별의 차이와 좀 이제 친구의 이제 부류가 조금 생기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한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가질 수 있도록 너무 이제 뭐 너는 여자니까 분홍색이야, 넌 남자니까 파란색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성별에 대한 확정을 짓지 않도록 조금 해주시는 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에 비해서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5세 때 세웠던 약속보다 조금 더 심화돼서 이제 아이들과 조금 이제 뭐 아이들과 예를 들어 5세 때는 아이들과 사이좋게 놀아요 라는 규칙을 세웠다면 6세 때는 아이들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요. 싸우고 나면 서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줘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을 좀 지킬 수 있는 연령이기도 하니까 학기 초에 반 규칙을 세우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소근육이 5세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위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선 따라서 아직은 좀 서툴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고 젓가락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에디슨 젓가락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실기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조금 더 어려운 5세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소근육 정말 소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근육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영역의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구를 좀 제공을 해주시고 좀 놀잇감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숙하지만 감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서 내가 슬프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난다 이거와 내 친구가 화가 났네, 내 친구가 슬프네, 내 친구가 아프네, 그래서 내가 좀 속상해, 내가 좀 미안해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 6세 아이 중에 이제 저희 6세 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이번에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아이들 엄청 슬퍼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정을 좀 아이가 많이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슬픈 것에 대해서. 그 후에 이제 다른 아이들도 속상하고 슬픈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좀 감정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그것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친구가 슬퍼할 때는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좋아할 땐 같이 좋아해주고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와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서로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도와주시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감정과 자아를 좀 키워갈 수 있는데 좀 유리하고 조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요 언어가 굉장히 과장이 심해져요. 나름 자기들은 논리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좀 과장돼서 거짓말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작은 것이 정말 커진다거나 정말 조금 다쳤는데 선생님 여기 피나서 나 너무 아파요.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빨리 약 좀 발라주세요 하고 보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볼까 말까 하는 상처 조그만 거. 근데 그것도 지나치시면 안 돼요. 많이 아팠겠구나 하고 그냥 밴드 한번 감아주세요. 이 아이들은요. 밴드가 만병통치약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감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냥 가만히 또 좋아지니까 그때 그냥 뭐가 괜찮네 별로 안 다쳤는데 뭘 이러시면요 그 아이의 감정은 선생님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이 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언어에 있어서 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하셔서 그 아이들의 말을 100% 믿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도 마시고 적당히 반응해 주실 수 있고 밴드 감아주는 거는 뭐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냥 밴드 정도는 좀 감아주시면서 좀 아이를 좀 진정시켜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장도 심해지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인
부탁이에요. 정말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냥 해주세요. 그냥 적당히 해줄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 싶은 것만 그냥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누구누구야,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너의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양보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너가 양보해 준다면 더 기쁠 것 같아. 그 친구도 더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 내 감정도 일으켰지만 내가 이 시기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조금 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 좀 스킬을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덕심과 뭐 준법 정신이 요새보다 더 많이 발달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더 유연하게 이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대화가 돼요. 뭐 논리력이 논리력도 좋아지고 거짓말, 과장도 좀 심해지고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나름 그냥 이 안에서 이 아이들하고 좀 대화가 돼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어쩔 때는 이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재밌고 특히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주제 활동을 가지고 같이 뭔가 소개하고 활동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한 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공간의 개념이 좀 더 생겨서 이 아이들과 날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더 알려주시면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고요. 그리고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뭐 모양대로 분류한다거나 색깔대로 분류한다거나 그 특징대로 분류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해지니까 수두작 활동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역할 놀이도 많이 증가해서 역할 영역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역할 의상들이나 역할 소품들을 좀 제공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역할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시고요. 또 이 아이들 사이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다툼이 조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까처럼 자기 주장도 강해지죠. 또 논리력도 나름 생겼죠. 그리고 말도 대화도 좀 어느 정도 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딪히는 일이 요새 때보다 훨씬 많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싸우거나 하면 불러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요. 한쪽만 들으면 이제 한쪽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무조건 두 아이를 다 불러서 다 물어봐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좀 생각해봐. 이랬을 때 넌 어떨 것 같아? 너는 얘가 이랬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럼 서로 속상했을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다시 보내세요. 그러면 너희 둘이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와봐. 서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누가 먼저 사과를 해주는 것이 좋을지 누가 먼저 양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지 너희끼리 얘기해봐 하면 이 아이들이 나름 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타협해요. 근데 이게 6세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세 때 이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경쟁심도 굉장히 증가해서 막 1등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그 1등병이 한참 너무 심했어요. 6, 7세 때 1등병이 너무 심해서 1등을 못하면 울고 막 그랬었어요. 한 줄 기차를 서도 무조건 막 신발도 막 신다 말고 막 가서 막 맨 앞줄가 서고요. 막 밥도요 그냥 막 우겨 넣어요. 막 입안에다가 1등 하려고요. 근데 이게 6, 7세의 특징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1등이 아니어도 좋아. 너무 아이들이 1등에 집착하지 않도록 1등이 아니어도 좋아. 특히 먹는 거는 1등 하는 거 그다지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먼저 하려고 1등으로 나오다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1등이 아니어도 괜찮고 1등이 아니어도 되니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경쟁심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얘는 이걸 잘했네? 이거 좀 봐봐. 누구누구야 얘는 이거 되게 잘했어. 이거 봐봐. 어쩜 이렇게 잘했어? 이거는요 경쟁심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절대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는 말은 하셔서는 안 돼요. 6세쯤 되면요 선생님이 저 아이보다 나를 비교해서 저 아이가 나보다 이걸 잘하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경쟁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이거 잘하네? 근데 누구누구는 이걸 더 잘하네? 하면서 두 아이가 다른 것이지만 서로 잘한다는 것을 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나도 잘하지만 다른 친구도 잘할 수 있네? 내가 이걸 잘하지만 저 친구는 이거에서 또 1등이네?
라는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쟁심을 좀 완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아까 공부에 대한 부담은 덜 하다고는 했지만 7세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구체물의 개수를 뭐 10까지 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숫자를 조금 더 구체물은 아니고 숫자여도 뭐 조금 더 셀 수 있는 정도, 뭐 20, 30까지도 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서 뭐 한글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기초적인 집식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알려주셔야지 7세에 가서 아이들이 덜 고생해요. 경쟁심이 좀 심하거나 또는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싸움이 잦거나 이제 고집이 세거나 이제 뭐 억지로 우기거나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6세 어떤 연령이 되었던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6세가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령이 되었어도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들과 1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면 어떤 연령이 되어도 즐겁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7세에 대한 영상을 또 제가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그때도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때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